그 첫 번째 시간은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하준 매니저님께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겟더타운 사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화면 공부부터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내해 주신 대로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성화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되게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우선 저는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을 했던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전면 재택을 하고 있고 전면 재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직원들이 전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던가 또는 조직 문화 자체가 옛날엔 되게 회사에 나와서 함께 끈끈하게 일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재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개별화되고 정보의 공유가 잘 안 되고 뭔가를 했을 때 행사에 대한 참여라든지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메시지의 전달 그리고 우리가 회사 추구하려는 회사의 방향들이 굉장히 전달하기가 어렵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비록 재택이지만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조금 더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방향에 서로 발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뭐 구글, 게더타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고 뭐 사실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 오프라인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온라인 경험이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도 아직 오프라인이 그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떠한 가능성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해 드리기 전에 우선 겟더타운의 기본 활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겟더타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사례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막 좀 아직도 많은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례와 많은 고민들이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했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변경한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때 굉장히 이름을 크게 변경을 하면서 마크 주커버가 직접 나와서 우리가 왜 메타로 변경하였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뭐 이런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하나는 나밖에 없지만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가능한 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거창하고 실제로는 이걸 진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 메타버스가 약간 거품이다라고 나는 요만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마치 우리가 초현실 공간으로 들어가고 대단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은 막상 메타버스를 접했을 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막 이렇게 막 물론 이제 AR, VR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생활화되고 이것을 기기를 쓰면서 연결될 수 있다면은 진짜 굉장히 초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쓰는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제비라든지 제페토 같은 것들을 이런 경험까지 하는 건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막 엄청 막 현실 세계나 무궁무진한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좀 시공간을 통해서 연결되는 정도.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게 우선은 저희가 추구했던 방향성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번외로 얘기하면은 메타는 굳이 이런 이유보다는 워낙 회사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 그 급락한 걸 반등하려고 메타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사실은 게임이랑 유사합니다. 물론 게임이랑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만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줄 수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뭐 성주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뭔가 되게 성공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게임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활용하고 게임 속에서 많이 뭐 활동을 하죠. 실제로 저희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교육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게임처럼 활용하고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서 뭔가 성과도를 높이고 뭔가 좀 더 몰입도를 높이는 형태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많이 활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랑 게임은 굉장히 달라요. 게임은 이렇게 다양한 뭐 현실 세계에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엔 룰이 있고 뭔가 뭐 참여자가 뭔가를 바꾼다거나 참여자가 뭔가 룰을 만든다거나 룰을 세팅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뭐 이 단순히 공간만 제공될 뿐 참여자, 설계자 모두가 이곳의 설계자로서 참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다양한 가치들을 본인들이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뭐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 현실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잠시만요. 그 좀 더 자유로운 경험으로써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고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메타버스 툴을 많이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히 이 메타버스 툴이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를 써야 된다는 수동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재미없고 루틴하고 그냥 뻔하게 현실 세계를 옮겨놓은 공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프라인과 별도로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어떤 되게 긴 루틴의 과정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한다거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보이스를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포스트 코로나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메타버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을 합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정, 학습일 수도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조금 더 메타버스가 섞임으로써 더 많은 몰입을 만들 수 있고 그 몰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소통을 만들 수 있고 또 좀 더 많은 참여를 만듦으로써 메타버스 따로, 오프라인 따로 이렇게도 아니고 메타버스와 오프라인이 합쳐짐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많은 고민들을 했고 사실은 뭐 초급 단계입니다. 초급 단계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으나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잘 됐던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더타운 기본 활용법 같은 경우는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자료는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 기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대충 읽어만 보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만드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브젝트 기능들이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랙션 기능을 위해서 오브젝트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웹사이트를 넣는다거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뭐 비디오, 익스터널 코어, 그 노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뭔가 캐릭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고 이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키느냐 그리고 이걸 어떤 데 노출시키느냐, 어느 장소에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이거 스토리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 라인 통해서 좀 캐릭터들이, 참여자들이 뭔가 우리가 강의에서 전달하듯이 뭐 PPT를 띄워놓고 전달하지 않더라도 이 오브젝트의 동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인풋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오브젝트 기능을 꼭 한번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일 효과 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익스펜션 세팅스라고 해서 게더타운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게더타운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가상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현실에서가 아닌 다양한 뭐 경험들을 제공할 수로써 여기에 몰입도를 높이고 얼마나 더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익스펜션 세팅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패스워드 도어, 약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만든다거나 프렌드리 플레이넷 같은 경우는 그냥 식물이 자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물을 줄 수 있고 그 물을 주면은 프렌드리 플래닛에서 계속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경험이라든지 고카츠는 이 게더타운 내에서 레이싱 경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트라든지 월드클럽, 패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 더 게더타운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몰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능들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소개를 드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게더, 요즘에는 이제 모두의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카페에 가시면은 여기서 되게 다양한 맵의 뭐 예시라든지 어떻게 활용했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추가되는 어떤 맵에 대한 공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면은, 링크가 안 걸려 있네요. 나중에 가보시면 됩니다. 가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여기 가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게더타운 활용하면서 가끔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맵이 원래는 2D 잽도 그렇고 게더타운도 그렇고 2D 이동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쁜 맵들이 존재해요. 2.5D 맵, 뭐 아이소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이제 3차원의 비슷한 형태로 맵을 만들어 놓는 맵을 보셨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한 것도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로 작업한 것도 있긴 한데 아이코그램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미지 작업 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무료 툴이고요. 이걸 활용하시고 건물이라든지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배치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예쁘게 게더타운 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추천드리기에는 저는 2D 맵을 좀 더 사실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게더타운이 이제 상하 좌우 2D 맵의 2D 맵의 이동이 되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2.5D 형태로 제작했을 때는 동선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하려면 오른쪽 위키를 한 번씩 눌러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동도 불편하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라든지 타일 세팅도 굉장히 조금 잘 안 맞기 때문에 약간 보여주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안에서 활동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2D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잠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로 사례 같은 것만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게더타운의 사용법이라든지 뭐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기다렸다가 5분이 됩니다. 한 30초만 기다렸다가 없으면은 네. 게더타운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례는 되게 많고 막 하는데 막 이게 엄청 전문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더타운 활용 사례 이제 한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해커톤이라는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이런 거를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커톤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1박 2일 동안 무박 2일 동안 회사에 모여서 어떤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루 무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되게 유명한 과정이에요. 개발자들이 회사에 다 모여서 저녁 6시에 다 이제 업무를 접고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오프라인에서 막 서로 피자 먹고 놀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커톤은 오프라인 전용 어떤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당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택이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끼리 사이에서도 조금 더 우리끼리 모여서 다양한 이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해커톤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커톤은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프라인 베이스예요. 오프라인에서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뭐 투자해가면서 다른 거 다 쳐내고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온라인상에서 참여자들이 몰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번 뭘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체력이라든지 집중도가 빨리 떨어집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막 잡담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집중도가 유지되고 서로 되게 격려해 가는 게 있다면은 해커도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얼굴도 보기 어렵고 그래서 약간 얘기할 잡담도 나누기 어렵고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해커톤은 약간 사내 행사 같은 거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막 참여하는 것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참여하고 있구나. 약간 흥겨운 분위기 같은 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당초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재택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해커톤을 우선 제작했고요. 첫 번째는 우선은 겟더타운을 이용해서 그 아이디어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되게 잘 워킹했던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사에 친구가 없어요.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는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해커톤에서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저희는 이 게더타운에 기웃기웃 타임이라고 해서 약간 아이디어 교류 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그냥 한 번씩 들려가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업무하다가 해커톤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가서 여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간 익명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올리면은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저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럼 거기다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저 이거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팀 메이드가 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뭔가 이제 막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끄러운 일이고 약간 메이드가 되지 않았을 때 창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의 아이디어 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올리고 그걸 또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매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팀들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커톤 당일도 역시 그 해커톤 그 게더타운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좀 게더타운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나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없네요. 자, 이제 해커톤은 이때 겨울에 진행됐는데 일부러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일부러 약간 바닷가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이렇게 바닷소리가 나면서 이제 웰컴 존으로 들어가서 안내 이때는 오거나이저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서 이제 해커존 먼저 보여드릴게요. 해커존을 가면은 이날 하루 종일 해커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커만의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각자 참가한 팀마다 이름을 붙이고 이름이 붙어 있는 방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해커들이 다 직접 꾸민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컨셉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집중할 방은 직접 꾸미십시오 해가지고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다 꾸민 방입니다. 그래서 이 꾸민 방을 또 투표를 해요. 각자 해커들끼리 투표를 해서 가장 예쁘게 꾸민 방은 무엇인지 투표를 해서 이 투표 1등에게는 아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커들이 모여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루 종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커톤 전체, 게더타운 전체 공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여기가,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좀 옮겨드릴게요. 제가 하도 방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만들었고 중간중간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게더타운의 전체 공지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뭐 점심을 먹고 나면은 이제 우리 점심 먹었으니 운동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레이싱 게임을 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전체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고카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레이싱 트랙에서 레이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싱 트랙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활동에서 또 우승자에게는 뭐 소정의 상품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벤트를 넣어주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심심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도록 게더타운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커톤을 할 때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가 회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뭐 만약에 줌이나 구글 밋 같은 걸로 중요한다면은 이 사람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공지 기능에서 다양한 히든 메시지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히든 메시지를 찾아라. 따뜻한 곳에서 뭐 두 번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활동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따라가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맵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히든 메시지를 다 찾으려면은 모든 맵을 다 돌아다니게 되고 여기 중간에 결국에는 여기서 해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돼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있나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줌이나 구글 밋만 썼다면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우기도 없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의견 같은 걸 나누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게더타운에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설치해 놓고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돌아다니게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게 함으로써 원래 기존의 목표였던 해커톤의 행사 중에 기존의 목표였던 중에 하나인 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고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해커톤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해커의 톤 행사에 참여한 분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7, 8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이 게더타운 공간에 계속 들어와서 실제로 많은 피드백을 주었고 그래서 해커톤 아이디어 발표 당일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한 120명 정도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5, 6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여기서 1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서로 아이디어 나누고 서로 축하하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오히려 메타버스라든지 게더타운 공간을 활용했을 때 뭔가 오프라인은 참여하기 좀 껄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체에 대한 어떤 폐쇄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더타운에 열어놓는다거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었고 이 해커톤은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탈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패스워드 도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능인데 방탈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씁니다만 아마 학습 같은 경우에는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방탈출은 뭐 방을 연결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게 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면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어떤 오프라인 방탈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방을 나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런데 오프라인 방탈출은 아시다시피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구조가 되게 논리적 설계를 갖고 있고 문제들 자체도 방 구조가 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오락용으로만 많이 사용이 되지 어떤 학습이나 복습용으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설계하기도 쉽고
그거에 맞춰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학습 형태에 맞게, 학습의 플로우에 맞게 문제들을 배치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방탈출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습의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 풀면서 약간 게임피케이션 기능을 넣는다면은 문제들도 좀 더 재밌게 풀 수 있고 방탈출을 풀면서 다양한 인터랙션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창의 거점 교육센터도 이제 제가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한 건데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했던 것들이 많아요. 기획 의도는 게더타운의 다양한 기능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의 경험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에서 힘든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뭐야? 비문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힘든 경험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설계됐는지는 이제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 공간에는 이러한 그 히든 플레이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고 싶었던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되게 깜짝 놀란 멋진 풍경을 한번 선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늘섬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좀 물론 이 하늘섬 자체가 엄청 입체적이고 뭐 VR처럼의 입체감은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학습 보는 공간이 단순히 답답하게 건물 내에 갇힌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공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 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숲속일 수도 있듯이 어느 공간이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이런 좀 실제적인 사진을 통해서 약간 서프라이즈한 느낌을 전달해보고 싶었습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면은 제가 알기로 조그마한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강의실에는 뭐 보드가 있고 거기에는 책상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니까. 오프라인에 모든 사람이 서서 강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뭐 약간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어색할까 봐 배치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연 클래스에 온라인 클래스에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가? 사실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는 다리가 아프니까 무조건 책상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뭐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아픈 것도 아닌데 클래스에 꼭 책상과 의자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화면만 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꺼놓으면은 당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OX 클래스룸은 저기서 강의를 진행했을 때 중간중간에 약간 확인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다가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과연 온라인 교실에 책상이 필요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계를 했을 때 오프라인에선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오브젝트들, 책상, 의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오히려 새로운 오브젝트들 넣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다양한 인터랙션이라든지 중간에 복습이라든지 질문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클래스 가보시면은 저기 그 영상들을 좀 심어놓고 OX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전에 학습하고 업무 교육이 진행이 될 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설계해 놨습니다. 혹시 뭔가 지금 질문이 있었던 느낌인데 아니네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교실 공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OX 퀴즈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OX 퀴즈를 하면은 굉장히 몰입도와 재미가 올라가는 것들을 회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들렛 같은 거 지금 바로 쓰고 계시겠지만 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는 질문이 잘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패들렛을 활용한다면은 뭐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고 답변도 언제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더타운의 서드파티 제품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인터랙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약간 어,
그 plan to done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업무를 효율화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한번 이거는 이제 업체 측에서 제작이 와서 이제 도움을 주다가 결국 그뭐 제작은 안 해줘서 뭐 남아있는 프로토타입 사례인데 게더타운의 기능에는 이제 팝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브젝트와 교류하기보다는 내가 장소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보 인풋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인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하나씩 뜨면서 뭔가 그 색감도 분홍색 좀 상승감을 주는 색감이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다양한 메시지들이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지금 봉문 아카데미라는 곳에 입장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건물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멘트를 들으면서 내가 좀 멋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았고 이런 거는 굳이 이런 멘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뭔가 숲길을 걸을 때, 숲길 같은 거를 걸을 때 중간중간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이런 팝업이라든지 메시지를 줌으로써 참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랍스럽게, 깜짝스럽게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준다면은 이런 경험들 자체가 뭐 잘 스토리라인만 짜여져 있고 효과적으로 쓰인다면은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잠깐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X 장치 외에 참여자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공되지 있는 방법은 있죠. 약간 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춤을 춰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게더타운 내에서 Z를 누르면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춘다거나 다양한 이모티콘을 눌러달라고 한다거나 OK 표시를 눌러달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했을 때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몰입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제가 이제 왼쪽 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팔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조금 뭐 그냥 이런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숲속에 교실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숲속에 교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뭐 진짜 숲속에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처에 물소리도 깔아놓을 수 있고 조금 나무라든지 이런 꽃 같은 걸 깔아놓고 여기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외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워낙 나가기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야외에 설치해 놓고 디자인만 잘 예쁘게 해 놓는다면은 생각보다 참여했을 때 몰입도도 더 좋아지고 뭔가 좀 더 기분 좋게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정말 별 기능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숲속에 약간 있는 것처럼 표현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기분 좋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정말로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게더 메타버스 가시면 많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교육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많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저는 뭐 메타버스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결국 제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마치 멀어져 보였어요. 멀어져 보였습니다. 재택을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뭔가 회사에 대한 중요한 문건도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메타버스든 어떤 툴이든 활용해서 서로가 조금 더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것이냐. 그 연결이라는 느낌을 통해서 서로가 좀 더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것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참여하는 경험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으나 온라인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게더타운이든 뭐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참여하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었고 저한테 메타버스는 결국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을 내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교류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이제 앞으로
사실 이렇게 열심히 개더타운 설명했지만 저는 요즘 잽을 더 많이 써요. 잽을 더 많이 쓰는데 어떤 형태든 좋은 것 같습니다. 구글 미도 좋고 줌도 좋고 이걸 교류해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오프라인과 좀 더 결합을 해서 오프라인과 이 메타버스가 융합되었을 때 저는 좀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메타버스로 다 한다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몰입과 경험 그리고 좀 더 참여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하시면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활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 네. 뭘까요? 헤들릿에 있나요? 제가 지금 게드타운에 없어서 카카오빌리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나쁜 회사 아닙니다. 음, 우선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한정상, 그리고 약간 오프라인에는 서로 약간 샤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뭐 학교처럼 아주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곳은 샤이한 사람들은 죽어도 참여를 안 해요. 약간 오프라인에 얼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더 참여하게 만들고 조금 더 의견을 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의 차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에는 되게 설계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방도에 보여드렸던 방탈출이라든지, 뭐 내 공간 꾸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설계를 하려면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그만큼의 이펙트를 내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게더타운이라든지 메타버스에서는 되게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빠르게 부시고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보다 덜합니다. 딱 실물로 보는 것보다 영향력이나 효과는 덜해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 효과는 덜하지만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더 적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설치물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면 이벤트를 통한 연결과 메타버스 이벤트를 통한 연결에 물리적 차이 외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무리 뭐 메타버스가 좋다고 해도 그 참여자에 대한 효과나 영향력은 오프라인이 당연히 더 셉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오프라인이 더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온라인에서는 그 효과성은 좀 떨어지지만 더 빠르게 설계할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또 있나요? 네, 질문 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이제 많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더 훨씬 더 좋은 정보가 있는 것 같으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